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적분의 응용 6번째. 적분을 이용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랭스 포뮬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y=fx라고 하는 이 파란색으로 된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직선으로 이 곡선을 근사화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 직선의 길이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좌표 값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직선의 길이 값은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y=fx라고 하는 곡선상의 점들을 p라고 하고, 어떤 A 점에서의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p0, 그리고 어떤 x의 그 i-1번째의 점을 pi-1, 그리고 xi 번째의 점을 pi라고 했을 때, 이때 x의 x-1번째와 xi 번째의 이 두 구간 사이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파란색으로 된 그 곡선의 길이이고, 이때 이 두 그 점 사이에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 점을 더 많이 추가를 해서 이 직선들이 늘어나게 되면 점점 더 이 직선을, 즉 점을 많이 추가를 할수록 이러한 곡선의 경로의 길이 값과 근사한 값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 의해서 결국 fxi-fxi-1은 f 프라임 xi의 스타 곱하기 xi-xi-1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고, 이때 xi 스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x의 그 i-1과 xi 사이에 그 있는 점 그 x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공식은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물론 접선의 방정식과 폼이 유사한데, 이 식은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 우리가 mean value theorem이라는 것을 다루었었고, 그 정리에서 그 나온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델타 yi가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델타 x가 되게 되어서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시 이 부분을 이 델타 yi 제곱에서 델타 yi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고, 이때 다시 델타 x 제곱이 중복이 아니고 공통 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빼면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때 델타 x 제곱의 루트는 델타 x는 0보다 큰 값이므로, 따라서 그냥 델타 x로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파란색으로 된 그 y=fx의 곡선의 전체 길이를 A부터 B 구간 사이에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결국 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만 합의 극한과 동일한 개념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길이, 즉 이 빨간색으로 된 직선들을 모두 합한 것이 그 곡선의 길이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앞서 유도한
그 절대값 pi-1 pi는 다시 이제 루트 이제 1 플러스 f 프라임 xi 샵 xi 스타 제곱 델타 x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결국 이제 이 꼴을 우리가 다시 이제 적분형으로 그 고쳐 쓰면 결국 xi 스타는 이제 x가 되게 되고,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i는 1부터 시그마 i는 1부터 n의 n 기호는 이제 다음에 적분 기호로 바꿀 수 있고, 또한 델타 x는 dx가 되게 되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곡선의 길이에 대한 공식 아크 랭스 포뮬라는 이제 다음에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x를 우리가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다시 표기를 하면 이제 아래의 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은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상으로 이제 좌표 평면을 확장을 하면 결국 이제 이러한 곡선의 함수는 우리가 이제 벡터 함수 rt로 표기가 되게 되고,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변수 미적분을 배우고 이제 벡터 함수에서 또 나오게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뭐 3차원 공간상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 결국 이제 어떤 우리가 그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z 좌표에 대한 값만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봤을 건데, 이제 벡터 함수로 가면 결국 이러한 곡선 경로를 어떤 입자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어떤 시간을 t라고 하는 이제 매개 변수로 하는 이제 다음에 위치 함수들로 각각의 그 x, y, z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따라서 결국은 이제 원래는 이제 l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즉 이제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만일에 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 플러스 델타 z의 제곱이지만, 우리가 어떤 곡선 경로에 대한 것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공식이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dx dt 그리고 dy dt dz dt라고 하면, 이때 t가 만일에 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속도의 각 축 그 방향의 성분의, 즉 이제 각 축 방향별 이제 속도의 제곱을 이제 그 더해서 이제 루트를 취한 값을 이제 전체를 이제 그 적분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물리학에서는 t가 이제 시간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제 t는 매개 변수로 이제 각각의 x, y, z가 이제 이러한 t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이제 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편미분이 아니라 이제 그냥 각 축 방향별로, 어차피 t는 그 x, y, z와는 이제 무관한 값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x, y, z를 이루는 이제 어떤 독립 변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편미분과는 이제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또 우리가 그 매개 변수에 대한 것은 이제 또 따로 이제 그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챕터에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뭐 소개가 되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벡터 함수를 현재는 만일에 모르시는 분들은 뭐 조금 그 개념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하게 표현을 하면 결국 이 부분이 그 R 프라임 T의 이제 절대값, 즉 이제 크기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아크랭스 그 포뮬러에 있어서 이제 dy dx를 이제 구해서 공식을 정리를 했는데, 일단 이제 다음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dx가 dy가 되고 이제 dx를 이제 dx dy로 이제 바꿔서 이제 공식을 이제 정리를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앞서 이제 그 dy dx 1 플러스 dy dx의 제곱 dx였는데, 만일에 이번 예제와 같이 어떤 이 구간에서 x에 대한 미분이 이제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고, 먼저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특히 우리가 어떤 이제 유리 함수에 있어서 이제 분모가 이제 0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주의하라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y 이꼬르 2분의 x의 이제 3분의 2 제곱이라고 하는 다음의 함수에 있어서, 일단 이 함수는 이제 뭐 당연히 분모에 0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x가 0일 때도 함수 값은 이제 y 이꼬르 0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된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크랭스 포뮬러에 의해서 그 dy dx를 한번 구해보면, 결국 dy dx는 이제 3분의 1 곱하기 x분의 2의 3분의 1 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미분한 값이 이제 x가 0이 들어가면 이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역함수로 결국 이제 x가 y가 되고 이제 y가 x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거꾸로 90도 회전을 시켜서 이제 함수를 바꾸면,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함수를 이제 역함수로 바꾸는 과정에 의해서 이제 x는 2분의 y의 그 3분의 2 제곱에 있어서 다시 이제 일단 이 부분을 양변을 이제 3분의 2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양변을 2분의 3제곱을 하면 이제 y의 2분의 3제곱은 2분의 x가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우리가 x는 이제 y에 대한 함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2 곱하기 y의 2분의 3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dx dy를 구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분모에 그 y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고쳐서 우리가 이제 이 공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어차피 이렇게 구하나 뭐 이렇게 구하나 곡선의 길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좌표만 이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함수라는 특징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공식보다는 이제 dy로 된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가 적분 구간을 실제로 이제 0부터 2까지에 대한 x가 이제 0부터 2까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y는 0부터 이제 1까지로
구간이 이제 바뀐다라는 것을 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dx, dy를 대입을 하면 이제 9y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그 적분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뭐 적분 테이블에서 뭐 공식을 찾아보셔도 되겠고, 혹은 우리가 이제 그 치환 적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부정적분을 구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9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9y의 이제 2분의 3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다가 이제 1과 0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무리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근사값에 대한 기호로 이제 표기가 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어떤 우리가 근사적분이나 수치적분에서 구한 것과 같이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는 만약에 루트로 표현을 하면 이제 엄밀한 값으로 그 계산이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clength 펑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그 경로 공식을 이제 유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이제 출발점이 있을 것이고, 그 출발점에서의 그 접선에 다시 이제 접선하고는 무관하고, 어떤 이제 출발점에서 이제 dx만큼 이제 이동을 했을 때에 이제 실제 곡선의 경로는 이제 실제는 델타 y에 해당되는 이 부분까지의 그 델타 s가 이제 실제 이 곡선의 그 길이 값이 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dx로 했지만 실제로 이제 델타 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델타 x가 점점점 작아져서 이제 무한소인 dx만큼 같다라고 하면 결국 이 델타 y와 어떤 dy는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결국 델타 s와 ds는 이제 같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한히 작게 되게 되면 결국 이 곡선의 경로는 다음에 이제 직선의 경로와 그 거의 이제 유사하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즉 이제 직각삼각형의 이제 다음에 ds, dx, dy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국 직각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ds의 제곱은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양변을 이제 루트를 취하면 ds는 이제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이고, 다시 이제 이 안쪽에서 그 dx 제곱을 나누고 dx 제곱을 곱하면 동일한 식인데, 결국 dx의 제곱은 이제 루트 밖으로 나가면 dx가 되게 되고, 안쪽의 식은 이제 dx의 제곱을 나눴기 때문에 1 플러스 이제 dx의 제곱분의 dy의 제곱인데, 결국 이제 그 부분은 이제 dy dx의 제곱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미소거리 ds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어떤 이제 dy dx가 정의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dx dy로 할 수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우리가 dy 제곱을 나눠주면 동일하게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전체 길이 L은 결국 이제 이 ds를 어떤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정적분을 해준 값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L이 어떤 x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그 거리 함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sx로 표현을 하고,
이제 sx는 이제 인테그랄 ds에서 결국 ds는 실제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건데, 현재 이제 x에 따라서 변하는 이제 x를 우리가 변수로 두었기 때문에 어떤 시작점 a부터 x까지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x 대신에 어떤 t 혹은 y 대신에 이제 t라고 하는 이제 문자로 이제 대체를 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dx 대신에 이제 dt가 들어가면 이제 f't의 제곱 dt로 다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아크랭스 이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크랭스 펑션은 어떤 시작점 a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구하면 결국 어떤 나중 그 값만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실제 어떤 그 구간에 대한 이제 길이 값을 이제 바로 구할 수 있게 하는 그 장점이 있는 그 함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살펴볼 이제 예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 이꼬르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ln x가 이제 p0, 즉 이제 1,1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이 커브에 대한 그 아크랭스 펑션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f'x는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해보면 이제 앞 x제곱은 2x가 되게 되고, 그리고 ln x는 x분의 1이 되게 되므로 이제 2x 마이너스 8x분의 1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1 플러스 f'x의 제곱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곱을 한 걸 전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을 해 보시면 다행히도 다음과 같은 이제 완전 제곱꼴로 이제 다시 표현이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래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제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안쪽에 있는 식 그대로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것을 구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그 아크랭스 펑션 공식에 의해서 이제 sx는 이제 a부터 x까지 1 플러스 ft의 제곱 루트 1 플러스 ft의 제곱 dt에서 결국 이제 a 대신에 우리가 시작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에 있어서 그 어떤 이제 그 f'x가 이제 그 정의되지 않는 그 부분이 그 없는지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결국 이제 1,1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x가 0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dy에 대한 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시작점이 1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정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시작점은 1이고 이제 x로 둔 상태에서 일단 f' 제곱 dt에서 이제 이 풀이에서는 결국 뭐 t로 해서 정리를 했지만, 어차피 결국은 우리가 x로 다시 바꾸기 때문에 다시 결국은 이 시급 그대로를 그냥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로 해서 이제 1부터 x까지로 하셔도 되고, 혹은 x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x에 대한 함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제 그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t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결국 이 식에서 이제 x 대신에 t를 대입을 하면 2t 플러스 8t분의 1 dt이고, 다시 이 식이 이제 1부터 x까지로 해서 이제 t에 x와 t를 대입을 해서 다시 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8분의 1 ln x 마이너스 1이 결국 y 이꼬르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ln x의
대한 이제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점은 우리가 1,1로 주어졌기 때문에 만일에 x가 1부터 이제 3까지에 대한 이제 3으로 갔을 때에 대한 그 곡선의 그 길이를 구하라라고 하면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그 구간을 우리가 아크랭스 포뮬러에 의해서 뭐 1부터 3까지 그 공식을 활용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이제 아크랭스 펑션을 구해두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종착점에 대한 좌표값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좌표값에 대한 그 x 값만 알고 있으면 이제 이 값에다가 x 값만 대입을 하면 바로 이제 그 점까지의 이제 곡선의 길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뭐 더 편리한지는 만일에 이제 시작점이 뭐 하나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아크랭스 펑션 하나를 찾아두면 이제 나중 좌표값만 대입을 하면 그 길이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편리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시작점도 뭐 정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었던 그 아크랭스 포뮬라 공식을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 문제도 굳이 뭐 그 함수를 구해서 할 필요 없이 뭐 1부터 3까지 그 아크랭스 포뮬라를 활용을 해도 뭐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공학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두 개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수학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어떤 우리가 그 공식을 유도함에 있어서는 어떤 그 DS라고 하는 미분소 개념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이해를 하기가 더 물론 뭐그 직선의 길이 공식이 더 이해가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그 유도에 있어서는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 사용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직선의 길이로 구했느냐 혹은 이제 미분소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구했느냐의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